예, 그러면 시간이 돼서 우리 김재수 교수님으로부터 국제 학생의 문화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수 교수님은 현재 경기대학교에서 생명과학 전공을 생명과학 분야를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이시고요. 현재 경기대 ISF의 지도 교수로 수고해 주시고 계시고 저희 ISF의 운영이사와 경기 지부장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경기대학교 김재수 교수입니다. 이 분야가 제 전문 분야가 아니고 또 이번에 처음 하는 그런 특강이라서 미흡한 점 양해해 주시고 앞쪽에는 일반적인 그런 상황, 문화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쪽을 강의할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뒤에 부분에는 최근에 트렌드를 반영한 MZ 국제 학생들의 경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그동안 경기대 ISF 또는 ICF에서 겪은 그런 사례들을 소개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로 우리 곁에 새로운 이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 최근에 유학생들이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를 보시면 코로나 시기에 약간 위축이 된 지점이 있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성장을 했고,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31만 명에 돌파를 했고요. 31만 명 예, 그 출신 국가들을 보시면 190개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문화가 다 다르다고 가정하면은 190개 이상의 다양성을 가진 국제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유학생들도 이제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렇지만은 우리 학과, 우리 학교 또는 우리 주변에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동료이자 구성원이라고 생각의 전환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서구에서 오는 유학생들하고 그다음에 한국 등 이 동양권에 있는 유학생들하고 좀 차이점이 있죠. 자,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문화를 가진 서구권 유학생들하고 또한 한국의 문화하고 또는 동양권에 있는 유학생 문화들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개인주의가 발달한 이런 서구권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중요시하죠. 그 다음에 사적인 문제를 질문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등 동양권의 집단주의 문화는 개인보다는 공동체 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조화와 협력 또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서열과 예절을 중요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체면이라든지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표현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가 더 가치가 있고 어떤 문화가 더 우월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것뿐이지 각각의 가치관은 둘 다
중요한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소통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그 다음에 어떤 스타일의 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서구권에서 온 유학생들은 직설적으로 소통을 합니다. 직설적으로 소통을 한다는 것은 그 언어나 아니면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답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 맥락의 소통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동양권, 한국, 일본, 중국, 중동 이런 데서는 이제 직접적인 말보다는 눈치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파악하고 그러한 고맥락적인 이런 소통을 중요시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소통 방식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오해라든지 서로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하셔가지고 직설적인 그런 국제학생하고 여러분들이 상대할 때 그들의 말에 의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이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본인도 어, 그 사람에 맞춰서 직설적인 화법으로 대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요. 또 특히 이제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힌두교권에서 온 학생들은 종교라든지 아니면 식문화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을 겪을 수가 있는데 무슬림 학생 같은 경우는 할랄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든지 또 힌두교권에서 온 학생들은 또 소고기를 안 먹는다든지 그다음에 채식 위주로 한다든지 뭐 그런 식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힐싱 문화에 같이 초대해가지고 뭐 한번 먹어보는 건데 어때?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어색하게 되고 또 서로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요 국가별 문화적 특성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요. 유학생들이 많은 나라들을 몇 국가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에 대해서 보시면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체면과 관계입니다. 그래서 중국 학생들은 타인 앞에서 자존심을 매우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판을 하거나 지적을 하면은 관계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인간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한번 잘 맺어지면은 그 유대감이 긴밀해지고 서로 헌신적으로 돕는 이런 경향성이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국 유학생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때는 어떤 그 단체 행동이라든지 어떤 조별로 조별 과제를 한다든지 이럴 때 팀원이나 다른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자기 의견을 피력하거나 지적하거나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중국인 학생에게 전달할 때는 팀원이 없는 1대1 상황에서 그것을 조심스럽게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위챗이라든지 또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메일이나 문자보다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좀 더 친밀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미치기가? 잠깐만. 네. 저 베트남 학생 같은 경우는 어, 우리나라하고 많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학생들도 그 어떤 조화나 체면, 그다음에 공동체적인 생활에 더 큰 조화를 유지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학생들도 어른이라든지 선배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동료, 친구 간에 감정적인 교류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정을 매우 중요시하며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그런 문화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서로 게임을 하면서 즐기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또 소통과 협력에 대한 팁으로서는 베트남 학생들은 어, 우리보다도 더 심하게 직접적인 표현을 안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 거절하거나 뭔가 불편할 때 미소를 짓거나 아니면 침묵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 미소나 침묵이 이제 뭔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거절의 의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미소 뒤에 숨어 있는 그런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베트남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다른 친한 친구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사람 그 학생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학생이 생각하는 바가 뭔지, 그다음에 미소는 지었지만 얘가 진짜 미소로서 예스라고 얘기한 건지 노라고 했는지 요거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트남 학생들하고는 뭐 이런 딱딱한 업무적인 관계보다는 서로 정을 나누면서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 커피도 마시거나 아니면 밥을 같이 함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유학생들도 많이 한국에 진출해 있죠. 그래서 요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슬람 규범에 의해서 뭐 환대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가문의 명예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본 사람에게도 매우 친절하고 개방적인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에 뭐 여행하신 분은 알겠지만 어,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나서서 친절을 베푸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슬림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번 정도 기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할랄 식단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그래서 술이라든지 돼지고기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시고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임을 하다가도 또 수업을 하다가도 그 기도 시간이 되면은 자리를 피고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지적하고 못하게 하면은 이제 관계가 나빠지고 모임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이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소통을 하려면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의 그 회식 문화나 이러한 어, 식문화를 너무 강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겹살집이나 아니면 뭐 흰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요해서는 좀 관계가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어, 그 비건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식사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단식 기간인데 그도 단식 기간에는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먹기 때문에 많이 예민해 있고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 기간에는 모임이나 이런 것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해하시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구권은 앞쪽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개인주의하고 저 맥락의 소통을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강하고 사적인 질문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라든지 결혼 여부, 그다음에 종교 여부, 그다음에 정치적 성향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묻지 않는 것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직접적으로 얘기한다 그랬죠. 저 맥락의 소통을 하기 때문에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거절도 정확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분들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들은 상처를 주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죠. 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또 눈치껏 행동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죠.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은 사회성도 좋다 그러고 사회 나가서 성공할 거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서구에서 온 유학생들은 눈치껏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말로 확실하게 하고 또 문자나 이런 거로 확실하게 언어로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한번 이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중국, 베트남, 중앙아시아, 서구권. 그래서 그 자기가 상대하는 유학생이 어느 나라 출신이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셨다가 어, 그 학생하고 서로 교류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제학생하고 협업을 통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요거 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언어가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들 수준의 맞는 언어를 사용해서 가능한 한 쉽게 이해하도록 서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학생이 영어를 좀 한다면 영어를 사용해서라도 소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어를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하고 있으면 그 수준에 맞는 단어나 이 명확한 문장들을 사용해서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하던 식으로 하면 못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해서 눈높이를 낮춰서 이렇게 문장들을 구성하고 단어들을 사용해서 소통을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그라운드 롤 세우기는 뭐냐면 어떤 그 규정이라든지 어떤 룰이라든지 이런 거 세울 때 대부분은 한국 사람들이 세워놓고 이대로 따라서 해.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라서 어, 참여도라든지
공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모임을 시작할 때 모임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한국어 교실을 한다 그러면 그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이 어느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다 물어봐 가지고 거기에 맞게 계획을 잡고 시작을 하시면 참여도가 훨씬 좋습니다. 그다음에 고정관념 탈피 부분인데요. 대부분 이 나라 사람은 이렇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들도 다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한 인격체로 대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해 주시면 좀 더 가까워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작은 배려부터라고 했는데 추석이나 설날 이런 명절 때 유학생들이 갈 곳이 별로 없어요. 네, 고향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도 없고, 그다음에 이때는 뭐 알바하는 학생들도 알바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학생들로서는 가장 외로운 시기가 우리나라 명절 때입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은 명절이라서 너무 바쁘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내기 힘들지만, 그래도, 유학생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가정에 초대한다든지 아니면 뭐 인사라도 시간이 정 없으면, 어, 안부 인사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그런 거에 의해서 작은 거지만 유학생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만 배려들을 하시면 관계에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국제 학생들의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 학생들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때, 서로가, 어, 협력 관계를 잘 이룰 수 있고, 유학생들도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문화라는 것은 여기 빙산에 많이 비유하는데요. 여기 빙산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 밑에가 더 훨씬 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수면 위의 문화는 아주 일부고 수면 아래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적인 측면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를 예를 들면 뭐 수면 위, 눈에 보이는 문화는 그 K푸드라든지 그다음에 의상이라든지 K팝이라든지 뭐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문화적인 특성들이 또 있습니다. 예의범절, 나이와 계층 따지는 거, 그다음에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거, 그다음에 시간관념이 철저한 거, 이런 것들은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문화고 실제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 외국 유학생들하고 한국 사람 간의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유학생들이 알면은 훨씬 한국에 빨리 적응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유교적인 계층 구조 문화가 발달돼 있고, 그다음에 경로 우대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물론 동양권은 어느 정도 비슷한 면도 있지만 서양권에서는 전혀 다른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후배 관계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다음에 교수님이나 어른에 대해서 이제 존댓말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장 어려운 그런 존댓말, 존칭어 이거 쓰는 것을 어려워하는 그런 유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건을 주고받을 때 두 손으로 받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교수님이나 선배들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마주치면 대부분 이제 목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서구권에서 온 유학생들에게는 매우 어색한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직접적으로 소통하기보다는 이제 눈치를 통해서 상대방의 기분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알아차리는 이런 문화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서구권에서 온 그런 유학생들은 그런 눈치가 전혀 없죠. 직접적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적응하기 힘든 이런 문화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도 얘기했죠. 의사소통할 때 그 맥락의 그 의사소통 방법을 문화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잘 못하죠. 안 돼요. 라고 얘기 잘 못합니다. 노라는 것을 잘 얘기 못하죠. 대신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이렇게 돌려서, 외돌려서 말합니다. 그럴 경우, 서구권에서 온 학생들은 엄청 당황스러워해요.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언어보다는 비언어적인 신호를 통해서 그거를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말하는 톤, 표정, 그다음에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미를 많이 전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기 서구권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알려주면은 그들이 헷갈리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또 한국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말에는 나라는 말보다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 학교, 우리 엄마. 예, 다 앞에 우리자가 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양에서 온 학생들은 헷갈려해요. 왜 우리지? 왜 니네 엄마인데 왜 우리 엄마라고 그래? 그러면 나의 엄마도 되나? 이런 식으로 헷갈릴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공동체를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알게 되면은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서 또 김가람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자기 자랑을 잘 안 하죠. 그리고 칭찬받을 때도 상당히 쑥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칭찬했을 때 아니라고 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도 하고 손살에 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제 겸손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자기가 잘했으면 당연히 잘했다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화적 차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문화를 접해서 이와 같이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아닌가 보다. 이 사람이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회 있을 때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학생들은 이제 대부분 대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한국 대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같이 듣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팀 프로젝트도 같이 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학점 관리를 위해서 매우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합니다. 자, 그리고 팀 프로젝트를 할 때도 그 기여도를 많이 따져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거를 하면 너는 이거를 해야 되고 뭐 얼마만큼 해야 되고 뭐 그런 거를 거의 정확하게 나누는 편이죠. 근데 이제 그 유학생들은 이제 언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여도에서 조금 낮은 수준으로 기여하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한국 학생들이 매우 싫어하고 같이 팀 프로젝트나 이런 걸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팀 프로젝트 할 때 외국인들은 자기끼리 하고 한국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이 하는 경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학생들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싶으면 자기도 많이 기여를 하면서 그 프로젝트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아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한국 학생들은 질문을 잘 안 하죠. 예, 질문을 잘 안 하고 이제 주로 교수님의 강의를 듣기만 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제 자꾸 질문하고 그러면 안 좋게 보는 경향성도 있어요. 근데 이제 눈치 없는 외국인 학생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그러면 뭐예요? 한국 학생들이 싫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려주면 좋겠고, 질문을 하려면 수업이 끝난 다음에 교수님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게 한국 학생들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는 이런 비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출석을 매우 중요시하고 출석을 잘하는 사람을 성실하다라고 여깁니다.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 특히 뭐 서구권이나 이런 데서는 출석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학 생활을 해봤는데 출석을 한 번도 안 불렀어요. 그리고 시험하고 과제로만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출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업에는 빠지지 않고 꼭 참석을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모든 유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겪게 되죠. 유학생에 따라서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가 차츰차츰 사회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만나고 부딪히고 이러면서 문화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적응을 하게 되고 예,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죠. 이런 사이클을 다 겪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클을 빠른 시간 내에 겪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면 요 문화 충격 기간을 훨씬 짧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깨졌는데. 이거는 뭐 그 일상생활에서의 실천 규칙인데 이거는 뭐 분리수거나 이런 것들 한국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알려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할 때 외국인들 중에 이제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시끄럽게 떠드는 경우가 있고 시끄럽게 통화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한국 문화에서는 좀 안 좋은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공공장소에서나 대중교통에서는 뭐예요? 예, 조용히 조용히 통화하거나 조용히 말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노약자석은 어, 가능하면 안아야 된다라는 거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요거는 뭔지 모르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MG 국제학생 선교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 오는 국제 학생들은 MZ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선교 전략으로 접근을 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 MZ 세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MZ 국제 학생들의 그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Z 국제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K컬처, 그 한류죠. 한류에 아주 열광하는 이런 세대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학을 오게 된 동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문화적인 현상, 그다음에 한국의 트렌드, 이런 것들을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능동적으로 소비하는 이런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MZ 국제 학생도 한국의 MZ하고 매우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얘네들은 또 디지털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쇼폼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SNS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이런 세대고요. 그다음에 언어 장벽도 AI 툴들을 이용해 가지고 소통하는 이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전의 세대들하고 많이 달라요.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제 거로 공유할까요? 네, 다시 나와요. 보이시나요? 네, 아까 빼먹은 거 하나 여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이 치안이 매우 좋기로 많이 알려져 있죠. 어, 자,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또 치안이 좋고 또 좋다 그래서 이제 또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일부는 또 뭐 이렇게 그 질서도 잘 지키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나라에서 하던 습관대로 이제 무단 횡단을 한다든지 뭐 이런 한국의 규칙을 안 지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안 보이는 데서 또 나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여기저기 CCTV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속도 많이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MZ 국제 학생들의 특징은 한국의 MZ 세대하고 비슷하게 개인주의가 강해요. 그래서 많이 서구화돼 있죠. 그다음에 실용주의가 강하고 그다음에 수직적인 서열 관계보다는 대등한 관계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커리어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 MZ하고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겠는데 기존의 선교 방식으로는 MZ 세대를 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거에는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수직적인 관계로 선교를 했다면 이런 것들은 이제 효과가 없죠. 그다음에 프로그램 중심. 이제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와서 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요즘 MZ 국제 학생들은 잘 안 옵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일방적인 설교를 하는 이런 모임에는 잘 참석을 안 하고 어, 모였더라도 별 효과가 없는 이런 세대가 바로 MZ 국제 학생 세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선교 전략을 세워야 되냐면 상호적으로 존중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함께 배우자라는 관점에서 이제 수평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커맨시가 아니라 고앤두 삶으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들을 공유하고 나누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별 케어가 매우 중요한 이러한 세대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1대1 관계 좋고요. 그 다음에 그룹으로 할 거면 소그룹으로 이제 소그룹 중심의 그 공동체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교회로 초대하기보다는 일단은 뭐 공동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 어떤 한국에서 젊은 층들이 많이 가는 이런 곳에 투어를 한다든지 어쨌든 MZ 유학생들은 우리나라 MZ 세대들이 즐겨하는 것들을 이들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예들이 있는데요. 뭐 가정 초대라든지 아니면 맛집을 탐방한다든지 뭐 한강에서 피크닉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환대를 해주면 매우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은 상호적인 파트너십인데요. 뭐 앞쪽에서도 얘기했지만 무조건적으로 도와준다 그래서 이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들도 요 세 개가 좀 비슷한 그런 맥락인데 우리도 이제 그들로부터 뭔가 배우겠다는 이런 자세가 있으면 또한 그들의 문화라든지 언어를 존중하겠다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지만이 서로 간의 파트너십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는 이제 멘토링만 생각했지만 역 멘토링이라고 그래서 국제 학생들이 가진 재능, 그러니까 그들이 모국어를 잘 하잖아요. 그다음에 요즘 MZ 학생들은 영상 편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언어라든지 아니면 이런 영상 편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장을 마련해주면 그들도 또 열심히 그 일에 참석하면서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도해 보면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MZ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수평적인 관계 구축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나이나 학번 이런 것을 따지면서 수직 관계를 형성하는 것보다 대등한 관계, 서로 같은 인격체로서 서로 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MZ 국제 학생들은 스마트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Z 유학생의 90% 이상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방법을 이용해서 선교를 할 필요성이 제기가 됩니다. 그리고 MZ 유학생들은 이 쇼폼, 한국 MZ 세대와 마찬가지로 이 쇼폼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쇼폼으로 어떤 뭐 영상 메시지나 아니면 복음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공유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상담이나 여러 가지 대화를 SNS를 통해서 1대1로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직접 만나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은 그 MZ 유학생들이 매우 바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줌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툴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성경 공부나 이런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또 MZ 유학생들에게 아주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리어와 비전의 연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MZ 세대들은 매우 실용적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이득이 없으면 서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들에게 필요한 이런 취업이라든지 진로라든지 그런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한다든지 그들에게 그러한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든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취업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기독교적인 취업관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접목해서 그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키거나 그러면 그들이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경기대에서 ISF랑 ICF 사역을 2008년부터 해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도와주면 유학생들이 매우 좋아하고 관계가 매우 깊어집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학업적으로 매우 힘들거든요. 그다음에 행정적으로도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와주면은 아주 관계가 깊어지는데, 이제 과제 같은 것들도 수행하기 매우 힘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헌신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앞쪽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이사 갈 때 그 이삿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차를 이용해서 이삿짐을 도와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학생들이 많이 당황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긴급하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이제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적당한 병원 응급실이나 적합한 병원에 데려다 주고 치료를 받도록 하면은 매우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잘 살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 학부 학생이나 어학당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알바를 하거든요. 그래서 알바 중에서도 이제 식당 알바가 제일 많은데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임금을 받지 못해서 이제 아주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함께 가서 또 그 사장님하고 좀 대화를 하면서 왜 임금을 체불하게 됐는지 그 이유도 알아볼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오해가 생겨가지고 임금이 체불이 됐다면 그 오해를 풀어줘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사정에 의해서 임금을 못 줬다면은 언제쯤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확답을 받아주고 그래서 이제 받았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도와주고 또 법적으로도 필요하면 이런 고용노동부 기관 등을 방문하거나 문의를 통해서 어, 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그 유학생들이 매우 고마워하고 관계도 매우 깊어집니다. 그다음에 또 유학생들이 또 등록금을 못 내서
등록을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자 연장할 때 한 2천만 원 정도 통장에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마련을 못해서 비자를 연장하지 못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도와주면 매우 좋아하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돕기에는 액수가 좀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공동체를 통해서, 예, 모금을 통해서 좀 도와줬을 때 이제 관계가 매우 좋아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주의해야 될 점은 개인적으로 빌려줬을 때, 개인적으로 많은 돈을 빌려줬을 때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 모임에서는 이 취업 코칭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력서 쓰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그다음에 인터뷰 방법, 그다음에 실제로 인터뷰 시뮬레이션 지도도 해주고요. 제가 이러면서 그 4학년생이라든지 아니면 졸업생이라든지 요 취업에 한국에서 매우 취업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 도와주면은 아주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어, 앞쪽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정서적인 환대 그리고 한국 가정을 많이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그 일상에서 가정 식사에 초대하고 그러면 한국 자기들이 그 한국 가정을 체험하고 싶은 그런 충족 욕구가 채워지기 때문에 관계가 많이 가까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나라 언어로 인사를 한다든지, 간단한 소통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마음의 장벽이 이제, 벗겨져서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국어만 가르치지 말고, 여러분들도 그 나라 언어를 좀, 익혀가지고 서로 이제 소통하려는 시도를 하면 매우 관계가 깊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더 부정적인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경기대 ISF가 이제 중앙동아리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국 유학생을 회장으로 세웠는데, 세울 만한 한국 학생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중국 학생을 회장으로 세웠는데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서류를 제때 제출을 안 해가지고 그 중앙 동아리에서 탈락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요 중국 유학생이 한국의 시스템이나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언어 문제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행정 절차라든지 한국에서 서류를 제때 제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런 문화적인 그런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숙지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학생들이, 요 중국 학생이, 어, 제대로, 어, 회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중국 학생이나 외국 학생들을 회장에 이런 세우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아프리카 유학생인데 또 이분이 아프리카에 있을 때 목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등록금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빌려준 경우가 있었는데, 이 그 서약서까지 썼어요. 반드시 갚겠다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잠적해 버려가지고 예, 돈을 못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든 문화 차이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 학생은 어, 나 때문에 너가 축복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전에는 몰랐는데 아프리카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이제 뭐 기독교나 또는 이 모슬렘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어쨌든 자기를 도운 것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도왔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나를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런 금전관계가 확실하지 않고 너가 이제 나 때문에 축복받았으니까 안 갚아도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시고, 어, 빌려주기보다는 이제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지원이나 후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베트남 학생 같은 경우인데, 이제 식당에서 알바를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어에 바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게 존경할 때 쓰는 극존칭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번역기를 통해 가지고 서로 소통을 했는데 요게 또 할머니라고도 이제 이 직역이 된대요. 그래서 바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할머니로 직역이 돼서 요 사장님이 자기를 할머니라고 부른 거에 대해서 아주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돼서 월급을 안 주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저희가 가가지고 그 오해를 풀어드려가지고 월급을 받게 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종교적인 열심과 사회적 인식 이 부분에서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수련회 가가지고 또 통성 기도도 하고 안수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학생들이 그 학생의 페이스북에다가 한 1,000명 넘는 학생들이 그 안에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 단체를 이단이라고 그쪽에서 이제 올려버리는 바람에 저희가 한 보통 평균 15명 정도의 유학생들이 예배에 참석했었는데 그 이후에 한 명만 나오게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가 이제 이단으로 오해를 받았던 그런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베트남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무리를 일으켰고 그 이단에 대해서 요 베트남 학생들은 요 반발하는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이단들이 특징이 뭐냐면 뭐 서로 모여서 이제 소리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이런 행위나 이런 것들이 이단이 하는 거랑 너무 흡사했기 때문에 이들이 나가가지고 우리 단체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모든 학생들에게 이제 소문내는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러한 방식들을 가능하면 자제하고 그리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런 형태의 그러한 집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코로나 이전하고 후하고 많이 바뀌었는데 코로나 후는 이제 MZ 국제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전에는 요 대면 중심의 행사나 이런 거에 호응도가 매우 높았어요. 그래서 행사에 너무 많은 학생들이 왔기 때문에 항상 준비한 것들이 부족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코로나 후에는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가지고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다 그래도 안 와요. 애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선물들이 많이 남고 준비한 것들이 많이 남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Z세대는 이렇게 행사 위주의 또는 뭐 퍼주기식 이런 행사에는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 하고 싶고요. 자,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때 국제 학생들은 이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해외에 파송 나가면 그 나라의 문화를 공부하고 적응하고 나가는 경향성이 있듯이 우리들도 그들을 선교의 대상자로 바라보면 그들의 문화와 그런 차이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용을 하고 그들에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한국인처럼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기대라든지 강요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한국 문화를 그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너네들하고 다른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지런히 알려줄 필요성이 있죠. 자, 그럴 때 이제 유학생들은 한국 사회에 더 쉽게 동화되고 빠르게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들이 이제 한국에 이제 적응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라별로 이제 문화적인 배경이 있지만 같은 문화권에서 왔더라도 학생별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성향이나 특성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나 개인적 성향들을 존중해 줬을 때 이제 진정한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 여러 캠퍼스에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퍼스 자체는 이미 작은 세계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같이 공동으로 생활을 하는 이런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들과 소통하면서 이제 그들과 협력하고 또 다름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글로벌 리더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이런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서